강원도의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딱딱한 이슈를 뻔하지 않고 뻔하게 해보는 시간. 슈퍼 리얼리즘 시사 토크쇼 이슈 인사이트. 강원도의 이슈를 까칠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고품격 불집고 시사계 하이퀄리티 족집계 강원도역계 정치외교학과 김기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거 좀 네. 바꿔달라고 저 작가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제가 해드릴게요. 하이 퀄리티 네. BTS, 하이 퀄리티 BTS 뭐 이런 거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뭐 지금 날은 점점 추워가고 있는데 날씨보다 더 날카롭게 추위를 느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칼 같은 추위. 네, 네. 아시죠? 감 잡으셨죠? 그럼요. 네, 대한민국 감 유치원계, 떨어졌습니다. 네. 유치원계. 네,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립 유치원 비리, 뭐 이거 일파만파가 아니에요. 이 지금 우리 유치원 다닐 만한 나이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굉장히 민감해지셨습니다. 아주. 놀라셨을 거고. 예, 아주 민감해지셨거든요. 게다가 이제 네. 유치원 아이들 졸업시키고 나면 네네. 사실 관심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관심이 없죠. 네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예. 모두 다 지금 아우,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사회 곳곳에 어느 정도 비리는 있겠지만 네, 네, 네. 이 정도였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막 밝혀지는 거 보고서. 명품백, 뭐 네. 무슨 성인용품, 좀 이거 이제 말하기도 조금 창피하고요. 민망하고 말이죠. 아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과사가 구분이 안 됐던 거 아닌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개인 돈, 맞습니다. 유치원 돈 그냥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서 뭐 80년대, 막 90년대 한참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그 사학 비리가 네. 생각이 났어요. 네. 아니 교육계 교육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좀 다르시겠지라고 했는데 그때 막 나올 때 뭐야 교육이 그냥 돈벌이였어? 아니, 뭐 더 이런 심해. 거. 더 심해 오히려 예. 기업보다도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사립 유치원 비리 그대로 멈춰라입니다. 네네. 요 얘기를 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더 약간의 우리 국민들을 조금 실망시켰던 거는 뭐냐면 이미 교육 당국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더라고요. 감사 결과 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까요? 교육감님은 뭐 하셨을까요? 교육부는 뭐 하셨을까요? 지금 국민들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네네. 뭐 정치적인 이유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뭐 선출직이고 하니까 네네. 이제 중요한 이익 집단인 이분들을 네, 무시할 수 네, 없었을 네,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거 조금 사실은 가슴 아픈 부분이 너무 많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네, 제 네. 생각에는 왜 다 학부모 해보셨잖아요. 네. 집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학교 막 이랬다 가면 약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자녀를 볼모아니에요. 맡겨놨는데. 볼모야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있고. 아니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보니까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뭐 그 정치권이나 이쪽에 협박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문 닫을 거야 안 해. 뭐 이런 식의. 약간 정치꾼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저 정치학 교수인데요. 아니, 맞습니다. 와, 이 정도까지 맞습니다. 정치를 잘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그래서 사실은 이번 이 일련의 그 사태 진행성을 보면서 야, 이 참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커 보였습니다. 야, 이거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이분도 뭐 표 의식 안 하시겠어요? 자기 지역구에 유치원이 한두 개겠어요? 야, 그런데 그걸 하셨어요. 게다가 이게 또 게다가. 일부만 조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를 그렇죠. 다 해보면 그렇죠. 전수조사한 어떤 것도 일이 아니에요. 있을지 네, 맞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맞습니다,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사립 유치원 비리 그대로 멈춰라. 일단은 우리가 이슈도 정리하고 네. 우리 강원도의 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시잖아요. 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모셔서 이런저런 뭐가 문제인지 좀 우리가 좀 얘기 좀 듣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하셨냐고 추상같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그런데 갑자기 또 그건 제가 좋습니다. 이제 학부모들의 마음을 간접 대신하신 전달해 거다. 드린 거고 네, 네. 이제 우리는 또 이 시간에는 뭐 흥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헤쳐서 대책도 세워야 되니까 예.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워도 정리하시죠. 뭐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네, 네. 도끼가 생각나더라고요. 도끼? 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고 이분들은 또 도끼로 제발 찍었고 이번엔 사실은 이분들의 대응이 나빠서 오히려 더 국민들이 그렇죠. 화나신 국민들의 분들인 것 같아요. 정서랑은 좀 동떨어지는 너무나 달랐던 그런 거 식의 말이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동네에서 이렇게 애들 영어 가르치는 학원 원장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그래도 책임 있는 아니 교육기관인데. 정부에서 돈을 국민 세금을 그렇죠. 지원해 그렇죠. 드린 분인데도 더군다나, 야 맞아요. 국민 세금을 저렇게 생각해도 되나 이런 생각. 맞습니다. 야 정말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도끼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선배님 저는 정리하시죠. 꼴뚜기.
나오는 또 아주 전부 다 쌈박하게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어떤 거죠? 뭐 어물전 망신, 아, 교육계 꼴뚜기. 망신 시키는 유치원, 꼴뚜기다, 모가다. 뭐 좋습니다. 그럼 근데 여기다 딱 한 단어를 더 붙이고 싶어요, 사실은. 꼴뚜기 앞에다가. 무슨 의미냐면 네. 관제 꼴뚜기. 감 잡으셨죠? 처음에는 깔끔했는데 지금 뭘 붙이니까 이게 뭔지 좀 헷갈리. 네, 무슨 헷갈리지? 말씀인지 저는 감은 예, 못 예, 왔습니다. 관제 꼴뚜기. 관제 꼴뚜기가. 교육부와 정부, 관들이 감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미 알고서도 그냥 놀게 놔뒀어요, 이 꼴뚜기가.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관제 꼴뚜기를 하고 싶었는데 한 단어 딱 기억 남게 하기 위해서 꼴뚜기라고 한 단어만 바꿨습니다. 할 얘기 다 하시고서는 뭐 지금. 네, 네. 하여튼 그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들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예. 자,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 네,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처음 뵙습니다. 네. 지난번 촬영 때는 못 뵀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뭐 잘렸다고 소문을 내셨다는 지금 그런 얘기가 있던데 저 안 잘렸습니다. 네, 안 잘렸고요. 네. 오늘은 조금 좀 무거운 얘기가 주제입니다. 사실 뭐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흥분돼 있는 아주 예민해진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교육감님은 그동안 감사 결과 쭉 보고 받으셨잖아요. 2013년부터 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이제 어떤 경미한 네. 단순 회계 착오라든지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 지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함께 나가면 되는데 네.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셀프 임대라고 할까요? 자기가 많이 이제 얘기했었죠. 네. 자기가 설립한 지은 그러한 건물을 원장이 되어서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는 받는 것이죠. 거죠. 네. 예. 또한 셀프하고 비슷한 체험학습. 그러니까 자기가 차린 체험학습장에다가 체험학습을 시켜서 그 교육비를 거기서 이제 받는 거. 내는. 그래서 딸도 시키고 뭐 서희도 시키고 이렇게 갔다가 해서. 다시 돌아오는 네. 것 예, 예.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채용하지 않은 선생님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떤 선생님이 채용되지 않았어요. 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채용한 거로 해서 임금을 지급한 거로 이용한 것 또는 이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구입해서 이 휘발유 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업에서 냈는데 그 차가 에쿠스 또는 뭐 요새 또 신형 나오는 또 좋은 고급차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업무용으로 쓴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자기 월급으로 자기 돈으로 사용해야 되는 자가용을 이제 업무용으로 이렇게 이용한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보시기에 또 도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것들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거를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거 아니냐, 네. 감사 결과. 그런데 왜 그동안에 뭐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냐,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은 그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처리해 오셨는지.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 앞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만 이제 이 변명처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교육감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공립 유치원의 원화수를 늘리려고 좀 하다 보면 이분들이 차량 대절해서 우리 교육청 앞에 수백 명씩 와가지고 시위하고 엄청 힘들게 해서 아주 설립하는데 해도 늦게 설립하거나 좀 지장을 많이 초래하게 되었죠.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했잖아요. 이 누리과정은 원화 한 명당 30만 원 이상의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감사 기능이 필요해서 감사를 나갔어요. 2017년 들어서 이제 두 번째 감사가 시작되면서부터는 안 되겠다. 좀 더 이렇게 좀 강도도 높이고 세세하게 감사를 해야겠다 해서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이게 이제 스스로 정화되지 않고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해 사립 유치원을 위한 전담 감사팀을 만들어서 이번에 좀 더 강도 높게 해서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개도 하고 이제 이런 네. 과정을 거치는 중에
박용진 의원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실명 공개를 하면서부터 파장이 커지고 이슈가 되어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 나오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유치원뿐만 아니고 유치원 그 전후에 그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야, 교육청 뭐 했냐? 교육부는 뭐 했어? 이런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엄청 욕을 먹고 이번에 계시다는 박용진 의원도 뭐 감사하시면서 네네. 교육감들 막 나무래고 그랬는데 나무래도 되시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제도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립자가 곧 원장이에요. 네, 제도적인 그러니까, 미비죠, 어떻게 보면. 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가 징계 요구를 해도 셀프 징계죠. 그분들이 자기가 징계권 줬어요. 셀프 징계니까 가볍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해도 그러면 자기는 빠지고 다른 또 친인척이 들어와서 운영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지원하는 돈이 이게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학부모님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지만 네. 동시에 유치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낼 돈을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 줬다라는 의미이지만 네. 그 유치원 쪽에서 볼 때는 이건 학부모 돈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 돈이 아니라 예, 학부모한테 받은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게 그렇게 소위 뭐 주장하는 지원금, 보조금 그 얘기고요. 그런 그러니까 차이입니다.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 미비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미비해 놓은 거는 국회 차원 아니에요? 국회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용진 위원님이 박용진 3법이라고 하는 걸 예, 가지고 네. 이제 개정을 하고 이제 요새 범정부적으로 네. 이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저는 그 유치원 원장님들의 그 인터뷰나 간혹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 저 정도 인식을 가지고 동네 어디 애들 가르치는 영어 학원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교육기관인데 저런 인식밖에 안 갖고 있었나라는 그 안타까움이 좀 있었거든요. 저 인식을 어떻게 바꿔주나라는 것 때문에. 그거는 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사립 유치원이 네, 법률적으로는 학교입니다. 네, 사립 학교예요. 네, 네. 그런데 사립 학교면은 그 법인체가 되어야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누리과정이라든가 지원을 받는 돈은 학교 입장에서 받아요. 그리고 쓸 때는 또 하나의 어떤 이익을 내거나 이럴 때는 학원처럼 개인이 개인 내 입장에서. 것이다라고 네, 네. 주장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또 학교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하는 것과 동시에 공익재산입니다. 그렇죠. 사회재산이에요. 네, 재단이. 그래서 이 사회가 만들어지고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 재산이에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률적으로 정비를 하기 전에는 이분들에 대한 주장도 아주 터무니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제도적으로 미비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부의 돈을 지원을 받고 하고 있는데 동네 학원도 아니고 미술학원도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현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아까 제가 열거한 몇 가지 뭐 셀프 임대라든지 또는 자가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래서 잘못했다 인정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적 재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네. 해결해야 된다. 이게 과제입니다. 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보통 이런 일이 발생하면 사실은 양심적으로 제대로 한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냐를 우리가 알려면 감사 같은 걸 진행한 결과로 되게 뭐 이 정도는 양심적으로 잘 하셨다. 근데 이 정도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거 혹시 좀 이렇게 수치로 말이죠. 왜 제가 본 게 시청자분들 그래서, 굉장히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부의 일탈인지. 일부의 일탈인지 정말로. 네, 그게. 뭐 대부분이 문제가 있죠. 대부분이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없는 그렇죠. 깨끗한 곳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곳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아마 이제 지금 이 벌어진 일들은 이제 앞으로 이 투명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너무 우리가 분노하고 또 너무 제재만 하려고 하다 보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새롭게 태어나자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제가 지난 저 공약을 걸었을 때 공립 유치원을 취원율을 50% 이상 높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공립 유치원을 더 늘려나가고 또 사립 유치원은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운영을 정말 교육기관답게 하는 그런 쪽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어차피 모든 문제들이 불거졌으니까 좀 미비된 제도 잘 좀 보완이 되고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es or no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이번에 불거진 유치원 사태뿐만 아니고 평소에 우리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속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yes or no 정 대답이 불편하시면 패스하셨다가 나중에 또 설명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합니다. 자, 모든 사립 유치원 전수조사해야 한다. 예스. 자, 사립 유치원 비리 알고도 막지 못한 교육계의 잘못도 크다. 예스. 선출직인 교육감 사립 유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노. 자, 사립 유치원을 감시할 인력 턱없이 부족하다. 노. 열악한 처우의 사립 유치원 교사들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간다. 예스. 자, 사립 유치원이 폐원한다면 손쓸 도리가 없다. 노.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해선 법인화가 최선이다. 예스. 자, 대학 입시에서 정시 모집이 확대되면 도내 수험생들은 불리하다. 패스. 패스. 국감에서도 이슈가 된 전국 최하위의 기초학력 인정한다. 패스. 패스.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드렸는데 일단 패스 2개 하셨어요. 패스한 것부터 조금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정시 모집이 확대되면 도내 수험생들은 불리하다. 대학 입시에서. 지금 이제 30%까지 정시 모집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네. 대학에서는 이걸 꼭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수시 확대가 네. 거의 대학에서 대세였죠. 바람직한 방향이고 대세였는데 인위적으로 돌리기가 힘들고 실제로 또 대학 총장님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도 여러 번 나왔거든요. 네. 이건 뭐 그렇게 간다고 봐도 그렇고 안 된다고 봐도 그렇고 저희 강원도 학생들에게 크게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수시로 합격하는 학생이 87.3%예요. 네. 거의 90%인데 네. 이거는 전국 평균보다 13.6%가 높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강원도는 아무래도 대도시와 이런 시골 지역과의 학력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수능보다는 수시가 더 유리하다 해서 수시에 전력했고 우리가 이제 대입 지원관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네. 많은 상담을 통해서 진학, 진로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뛰어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국감 때도 그렇고 도의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비판받는 게 수능 성적 하이다. 학력. 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수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수시에 응시한 학생들은 수능 성적의 일부가 필요하거나 필요가 없거나 또는 합격생들은 아무 필요도 없는데도 또 봐요. 왜냐하면 수험표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 보는 학생들의 수능 보는 태도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능 결과를 가지고 이 등위를 매기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 도민들 보시기에는 좋을 리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투트랙으로 지금 수시에 필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는 것과 네. 또 수능 성적을 좋게 만들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함께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원 문제 있죠. 네. 네, 그거 손쓸 도리가 없다에 노를 잡아서. 지금 현재 우리 108개 원 중에서 네. 20개 원이 폐원을 문의해봤어요. 이제 문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든 뭐 의도도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는 그 폐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다른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도. 예, 네. 그렇지만 만약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현재 우리 공립 유치원 또는
단설 유치원 또 유휴 교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급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폐원하리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 걱정하진 마시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선출직인 교육감 사립 유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아, 없다. 네, 이게 네, 네. 단호하게 노하셨는데 아, 예. 이건 우리 이 유치원 저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아마 이제 네. 이분들이 어떤 로비력이라든지 또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이제 사전에 제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선거에서 이제 상대 후보는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에 저는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반대 개념이었었는데 네. 저한테는 그분들이 와서 뭘 이렇게 저한테 뭐 압력을 하거나 약속을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말 공공성 확보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 돈은 문제 없나? 혹시 뭐 몇 군데 또 폐원해서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공립 유치원을 확 늘린다고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될까?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거든요. 지금 그분들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폐원할 가능성은 작다. 별로 없고. 네.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 폐원된 유치원의 아이들을 네. 돌볼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립 유치원, 공립 유치원 학급을 확대는 늘리겠다는 제가 공약한 대로 네. 50% 이상을 늘립니다. 지원율을. 네. 당장 내년에요? 아닙니다. 제 임기 동안인데 임기 동안에. 제 임기 내에 단설 유치원 11개 그리고 병설 유치원 55급 이렇게 해서 50% 이상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당장 내년에 유치원에 가려고 하는 아이들 문제 없는 거죠? 그럼? 없다고 보실 되는 건가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걱정 안 해도 같습니다. 된다. 네. 자, 저희가 아까 하는 거 보셨을 텐데 우리가 이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사립 유치원 비리 그대로 멈춰라 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하는 걸 보셨는데 교육감님께서도 그걸 좀 한 단어로 정리해서 학부모들께 좀 뜻을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정말 사필 규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필 규정. 뭐 처음에는 이런저런 흔들림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끝내는 올바른 쪽으로 간다는 그 사필 규정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우리 대법원 판결, 우리 일제 강제 징용자 분들의 제소가 드디어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정의로운 판결을 받았듯이 이 사립유치원 문제도 좀 다소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내는 좋은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집 가까운 곳에 양질의 유치원에 돈 안 드는 그러한 우리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오늘 뽑아주신 고사성어 사필 규정처럼 그런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